길게 봤을 때 솔라나는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CME 같은 주요 거래소는 물론이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회사,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회사, 이 모든 역할을 하는 인터넷의 자본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는 역시 뇌가 졸여졌나? 10%쯤은 움직이는 거죠. 촬영 시각은 1월 23일입니다. 아마 제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뭔지 방송을 보고 나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시간봉이고요. 1월 초부터 최근까지의 그래프,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뭔가 엄청나게 변동이 있는 것 같지만 가격을 볼까요? 10만 달러 선 위에서 트럼프 취임일 전후에서는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적인 건 아닌가요? 트럼프 취임 팡팔에 뭐 어쨌든 찍었습니다. 업비트 워낙마켓에서 1.6억 원 터치했고요. 1억 6천만 원.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10만 9천 달러 돌파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ETF 블랙록 형님만 믿습니다. 블랙록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다행히 트럼프 취임식 전후에서 다시 블랙록 쪽으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역시 시장을 떠받쳐 주시는 블랙록 형님 믿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호재 뉴스가 많아요. 그 가운데 이 미국 재무부의 TGA 감소가 줄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의 호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동성을 결정한 요인 중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이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미국 정부 사이드의 자금 흐름인데요. 이 재무부 일반 계정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감소가 줄고 있다는 건 미국 정부가 이 계정에서 돈을 빼서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는 거니까 비트코인에는 호재다라고 봅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주식 발행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렸습니다. 이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잘하는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 사는 완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빚내서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다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기업 가치가 오르는 그야말로 지능적 레버리지, 인텔리전스 레버리지가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니어스 그룹도 5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지니어스 그룹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니까 기관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봤더니 좋더라, 다른 것보다. 그래서 블랙락이 강조하는 게 뭔가요? 야, 많이도 말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5% 편입하라 라는 거잖아요. 기관의 비트코인 매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락 혹은 조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로 소멸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요. 이 기대감, 트럼프 취임 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소멸로 10만 달러 아래로 급락할 것이라는데 이 제목도 저는 약간 좀 그래요. 지금 현재 10만 2천인가요? 3천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10만 달러 밑으로 가서 9만 9천 달러가 되면 그게 급락한 건가요? 거기서 더 빠질까요? 9만 달러 선을 굉장히 탄탄하게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지지선 자체가 10만 달러로 올라온 분위기고요. 급락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조정의 빌미는 제로 소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예측하는 곳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가운데 저는 약간 좀 길게 보자면 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관련돼서 취임식이나 행정명령에서 1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물 건너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요.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현이 안 되더라도 주정부 차원이나 다른 조금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미국이 이걸 도입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약간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가 외환보유액 중 일부로는 꼭 이걸 뭔가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라도 만약에 전략자산 비축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와 그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일 거고요. 설사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일단 전략자산 비축 얘기 나오는데 그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20만 개 비트코인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것만 해도 가격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비트코인이라는
과거에 투기 자산으로 여겨졌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자산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단기 조정은 모르겠지만 거국적으로 보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이비트 CEO는 25만 달러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시장에서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갈 거야, 갈 거야 라고 믿으면 진짜로 시장에 한 사람만 갈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요. 시장에 참여자가 100명인데 99명이 갈 거야 라고 믿으면 그렇게 행동할 거잖아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제일 무서운 건 시장을 만드는 사람의 예측입니다. 시장에서 영향력이 압도적인 사람이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서 다른 약간 뭐 소위 표현하자면 개미들도 정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블랙락 CEO 레리 핑크가요. 비트코인 7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레리 핑크가 이렇게 믿으면 블랙락은 그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물론 블랙락은 운용사입니다. 자기 돈 투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고객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이 그간에 했던 트랙 레코드를 보고서 블랙락의 투자 조언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블랙락이 기관들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거 투자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5%는 최소 들고 가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거죠. 왜? 회장이 비트코인 갈 거야 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면 고객들도 그래? 그러면은 우리 비트코인 ETF 투자해 볼까? 라고 ETF로 돈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런 블랙락의 적극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세일즈가 지금 블랙락 ETF IBIT에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을 갖고 왔잖아요. 무섭습니다. 시장을 만드는 사람의 예측은 현실이 됩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강력하게 비트코인 내러티브를 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별로 걱정 안 하시고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서 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스위스 디지털 자산회사 타우러스가 해시그래프 협회와 제휴해서 글로벌 HBAR 커스터디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각자 프로토콜이 추진하는 발전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쪽은 리테일 쪽으로 접근한 쪽이 있고요.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관들과의 B2B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우러스라는 스위스에 있는 디지털 자산회사와 협약을 맺었고요. 제휴를 맺었고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자산의 토큰화의 중심에 헤데라 체인이 서겠다라는 관점에서 B2B 비즈니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소서 수업과 함께하는 소서 뉴스입니다. 소서 수업 최신 개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개발 진행 상황인데요. 디스코드 알림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고요. 센트리 오류 보고를 최적화했고 데이터 갭을 해결했으며 거버넌스 제한 쿨다운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토콜이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계속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행히 소서 수업은 개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서 수업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농사가 가능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추가 인센티브가 반영된 23일 현재 USDC V2 풀의 수익률은 약 28.99%입니다. 지금 알트는 솔라나 시대 온다는데 집안 싸움 할 때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대상은 바로 이더리움이겠죠. 촬영 시각은 1월 23일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볼게요. 도미넌스 보는 이유는 진짜 알트씨는 오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인데 보시면 도미넌스가 좀 떨어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추세를 봐야 될 텐데요. 추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떨어진 추세였어요. 2024년 말에 이렇게 쭉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연초부터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좀 바뀐 느낌이죠.
단기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러거나 말거나 옆에 숫자를 보면은 되게 암울한데요. 57%, 56%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58%좀 심하다 싶으면 60% 넘는 거고. 이게 알트 시즌 올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알트 대장 이도가 이 모양이니까 알트 시즌 오겠어요? 보시면 이 민트색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 최근 3개월 차트인데 민트가 달러 대비 이더 가격이에요. 좀처럼 3,300 넘기가 그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답답한 건 이 노란색이에요. 비트 대비한 이더 가격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달러 대비해서는 그냥 그나마 이제 최근에 보자면 횡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냥 있어줬잖아요. 근데 비트 대비해서 보면은 아이고야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더리움 정말 헤어져야 할까요 싶습니다. 블랙락 돌아오십시오. 아까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 보셨잖아요. 블랙락 쪽으로 지금 뭐 취임 전후부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아쉽습니다. 역대급으로 들어오는 자금인데 이더리움에는 자금이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 블랙락 힘 좀 내주세요. 아직 블랙락이 비트코인 쪽에만 힘을 싣고 있는 모양인데 올해는 조금 이더리움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게 이더리움이 그 약진했던 그 내러티브 배경에는 2차 불장 때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약진했잖아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울트라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가 있었거든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 울트라 초 사운드 건전한 머니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는 분들 그리고 이더리움 투자는 좀 꺼리는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야 비트코인은 한정 수량 발행이잖아. 하지만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이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겠니? 라는 게 이더리움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기본 전제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포스 전환하면서 내러티브를 울트라 사운드 머니로 갖고 왔어요. 왜? 이 트랜잭션에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를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데 쓰이거든요. 근데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면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발행되는 이더보다 소각되는 이더가 더 많아. 그러면 시장에 있는 이더리움의 양 자체가 줄어들겠죠. 디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물론 2100만 개 캡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더리움 말이야. 발행량이 무제한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실제로 보면 태우는 게 더 많으니까 디플레야. 이더는 아예 디플레 화폐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솔라나 쪽으로 대거 움직이면서 이더리움 거래량이 예전만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창호 코인사관학교에서 갖고 온 그래프인데요. 3일 천하로 끝난 이더리움 디플레이션. 이더리움 포스 전환된 이후에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진짜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라고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인플레 화폐로 이더가 변해버렸습니다. 최근에 3일 동안 다시 디플레로 전환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인플레 화폐가 돼버렸어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가 사라지다 보니 이더리움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약세를 보여서 다시 이더리움은 거래량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또 이더는 가격은 안 오르는 거고 진짜 굉장한 악순환에 걸렸습니다. 일단 올해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 스테이킹 이더 ETF예요. 기관들이 굳이 비트코인 ETF를 놔두고 이더리움 ETF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ETF에 투자하게 되면 스테이킹 보상이라는 일종의 채권 이자 같은 게 기관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투자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올해 그나마 기대할 만한 내러티브입니다. 이더리움에 있는 컨센서스 CEO가 스테이킹 포함 이더 ETF 승인을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저도 뭐 어차피 SEC 위원장도 바뀌고 기조 자체가 친 크립토적으로 바뀌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돼서 그 ETF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 전제 조건은 일단 저는 보기에 블랙락의 스테이킹 이더 ETF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블랙락이 적극적으로 스테이킹 이더 ETF를 밀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컨센서스 CEO가 또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가 결국 디파이 하겠다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들이고 있는 그걸 보면 이 디파이의 기본 프로토콜이 솔라나 기반이 아닙니다. 디파이 원조는 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를 많이 사고 있고요. 이더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 토큰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일가가 이더 기반 사업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켜볼 테니까 제발 좀 올려주길 바랍니다. 컨센 CEO가 이더리움 시장 전략을 논의 중에 있다. 급등 전 지켜봐라 라고 했고요. 제가 지켜볼 테니까 제발 좀 올려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내부에 반란 조짐이 있습니다. 라이도라고요.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의 선두주자, 여기에 공동 설립자가 제2의 이더리움 재단을 출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Hello World Computer라고 올렸어요. 안녕 월드 컴퓨터. 이더리움의 지향이 월드 컴퓨터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내러티브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헬로 월드 컴퓨터라고 세컨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트윗을 올렸는데 그래서 제2의 재단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쉽게 말해서 내분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직은 안 만들었답니다. 근데 내부 반란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뮤니티가 이더 홀더가 전시 CEO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해서요. 더블록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제가 BQ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고요. 요약이 의문의 X 계정이 두 번째 이더리움 재단을 지칭하며 등장을 했는데 라이도 파운더가 만든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 재단의 반기를 드는 것은 현재 이더리움 쪽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신호다. 맞죠? 내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재단의 자금 흐름 불투명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다수다라고 하면서 월타임 CEO,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CEO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스틴 선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더리움 재단을 맡았으면 이더는 지금 $10,000 갔을 거다라는 식이었나요? 참 이더리움이 조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탈릭을 능가할 리더십이 있을까? 비탈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와, 그 정도로 완벽한 사람을 찾기 힘들지 않을까. 정말 이더리움의 뭐랄까 이 탈중앙화라는 정신을 하는데 자기의 온 생활을 다 맞춘 사람이거든요. 이 사익이 있을까, 사익 추구를 할까,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비탈릭을 능가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요? 이건 꿈도 꾸기 어렵죠. 이더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한 상태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단도 변화를 선언했거든요. 이더리움 마케팅 위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이더 부흥기를 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더가 내분을 끝내고 이더리움 제2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어쨌든 전성기가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잘 나가고 있죠. 최근 3개월 차트고요. 뭐 달러 기준이건 비트 기준이건 잘 나갑니다. 트럼프 효과가 이어지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290까지 가는 등 최고치 경신했다가 다시 200달러대 초반까지 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0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 $200 밑에 있는 가격대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민코인이 솔라나 기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트럼프 민코인 열풍에 솔라나 수수료가 급증했고요. 솔라나 활성 주소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봤더니요. 이더리움 대비 솔라나 덱스 거래한 비율이 268%,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25년 온 우주가 솔라나를 돕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시장이 진짜 솔라나로 재편된 느낌인데요.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 혹은 트론 기반이었는데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일단 사람들이 수수료가 싸니까 많이 쓰는 거는 트론 기반의 USDT를 많이 썼어요. 특히 국내에서 해외로 스테이블 코인 옮길 때 트론 기반의 USDT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USDT보다는 USDC 쪽으로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미제니까 분위기고, 그 USDC의 기반이 솔라나가 많다는 거예요.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31억 증가했고요. 솔라나 기반의 USDC가 $25억 트럼프 취임 후에 발행이 됐습니다.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시총 $100억 돌파했고요. 와, 이거 보이세요?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입니다. 와우. 정말 이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트럼프 코인을 살려면 솔라나 기반의 USDC를 문샷에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고 진짜 입금한 거예요. 트럼프 민코인의 효과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브 카탈락스라고 해요. 그 포퓰러스 창업자인 스티브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는데
솔라나에서 가장 큰 기여자, 투자자, 오피니언 리더인 멀티코인 캐피탈에서 솔라나에 대한 5번째 투자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나온 관점은 뭐 시간과 상태의 분리, 세계 컴퓨터는 논리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4가지가 나왔고 오늘 나온 오늘이 아니라 최근 나온 5번째 투자 관점인데 상당히 동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일일 활성 주소, 그리고 디핀 결제 등 주요 온체인 지표에서 대부분 이더리움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코인 캐피탈 같은 경우는요, 18년 5월 솔라나의 초기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코인 캐피탈의 주요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또 데이비드 sak스라는 크립토 자레예요. 페이팔 전 CEO. 그래서 데이비드 sak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멀티코인 캐피탈이 되게 대단한 건 뭐냐면 FTX로 다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멀티코인 캐피탈이 밀면서 솔라나가 살아났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멀티코인 캐피탈에 대해서 야 솔라나 원타임 뭐라 그러지? 원히트 원더 원히트 원더 아니냐. 솔라나 말고는 멀티코인 캐피탈의 주요한 뭔가 투자 성과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러면서 투자의 관점을 공유를 했는데 솔라나가 인터넷 자본시장을 이끄는 핵심 블록체인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솔라나는 인터넷의 자본시장이 될 거다. 길게 봤을 때 솔라나는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CME 같은 주요 거래소는 물론이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회사,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회사 이 모든 역할을 하는 인터넷의 자본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2의 금융회사들이 NISE, 나스닥 같은 거래소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 근데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금융 섹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게 아니라 솔라나는 인터넷의 자본시장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거래소도 하고 금융회사도 하고 결제회사도 하고 솔라나가 다 한다는 거죠. 솔라나는 인터넷의 자본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멀티코인 캐피탈이 보는 솔라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덕분에 아마 ETF 승인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그 솔라나 기반의 트럼프 민코인 나오는 걸 보면서 예상보다 일찍 훨씬 솔라나 ETF가 승인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ETF 전반적으로요. 갠슬러가 가고 나니까 너무 신청 건수가 늘었어요. 심지어는 민코인 ETF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렉스 쉐어즈가요. 도지, 트럼프, 봉크 ETF 신청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징을 보자면 다 밈코인 ETF인데 봉크도 그렇고요. 트럼프도 그렇고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된 밈코인입니다. 여기에 약간 의미 있는 게 렉스 쉐어즈? 뭐야? 거기 뭐 한대야? 싶은 느낌이 있지만 비트와이즈가 미국 델라웨어에 더지 ETF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ETF 신청이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했죠. 일단 델라웨어에 그 신탁 회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서류를 2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19B4 그리고 S1. S1 받기 위해서 일단 등록을 한 겁니다. 비트와이즈가 조만간 더지 ETF 정식 신청 19B4 서류를 SEC에 낸다라는 거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때의 그 논리가 뭐였냐면요. 어쨌든 ETF로 승인되려면 그 기초자산이 되는 그 기초자산의 가격 조작이 없어야 돼요. 가격 조작이 어떻게 없느냐에 대해서 야 CME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되는 비율을 봐라. 상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CME에 선물이 상장이 되지 않았으면 가격 조작 우려가 여전했을 겁니다. 근데 CME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CME는 SEC의 규제를 받는 곳이고요. 그러면 뭐 가격 조작 위험에 대해서는 좀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어요. 그 논리라면 일단 ETF를 승인해주기 전에 전제 조건은 뭐냐? CME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XRP나 솔라나 ETF가 나오려면 CME에 선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CME가 규제를 검토한 다음에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2월 10일 날 XRP 솔라나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솔라나 ETF 1차 마감일이 1월 25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러면 저도 제 생각에도 당장 될 것 같진 않고 1차 데드라인 넘긴 다음에 2차 데드라인 그 사이에 2월 10일 날 CME 선물이 상장되고 나서 2차 데드라인에는
XRP, 솔라나 ETF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밈코인 ETF 먼저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솔라나가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솔라나건 이더건 성공 투자하실 바랍니다. 참고로 알고라는 솔라나와 이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